한밤중에 도끼를 든 남자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가정집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 여성이 어린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집 거실에서 도끼로 살해당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용의자가 숨어있던 푸드트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체포해야 합니다. 줄리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경찰서로 가서 이완 드윗이 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을 계속 스토킹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In this case, the victim had a protective order and restraining order against her ex-boyfriend, but it's clear her ex-boyfriend chose to ignore those orders, which resulted in a homicide. So the big question we're now asking ourselves is, what purpose do these orders actually serve? 줄리 미노는 1982년 7월 19일 뉴욕에 있는 고센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와 상냥하고 가정적인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코네티컷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사귀기 시작한 남자와 2001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두 아들 니콜라스와 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남편과 2009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줄리가 두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코네티컷 해안가에 셋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싱글맘이 된 줄리는 활동성이 많은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줄리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조깅을 했으며 헬스장에서 줌바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히 살고 있던 중 2017년 이완 드윗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완은 해군 출신으로 힘이 세고 매우 남자다웠으며 줄리처럼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줄리는 자기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와 이완은 그녀의 아이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2019년 둘 사이에서 막내 아들 루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완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으며 급기야 줄리에게 욕설을 하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의 폭력성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줄리는 2021년 이완과 어렵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밀포드에 있는 콘도에서 살게 됩니다. 2022년 줄리의 장남인 21살 니콜라스는 다른 지역에서 해양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는 17살 숀 그리고 3살 루크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꽤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경 2층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살 숀은 오싹한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심상치 않은 여성의 비명소리는 다름 아닌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든 숀은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순간 차마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숀은 일단 뛰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숀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자가 도끼를 들고 올라와서 자기도 죽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한 경찰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울고 있는 숀을 안심시키고 앰뷸런스에 태웠습니다. 경찰들은 현관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리가 피를 흘리며 거실에 쓰러져 사망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온통 피가 흥건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리의 얼굴과 몸에는 잔혹하게 도끼로 찍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도끼가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거실에 있던 소파에는 피 범벅이가 된 3살 루크가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아무런 반응 없이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루크에게는 아무런 부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루크의 몸에 묻어있던 줄리의 피의 모양새를 분석한 결과 줄리가 루크를 안고 있을 때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줄리의 시신은 정밀 검사를 위해 코네티컷 검시관 사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는 5차례, 몸은 2차례, 그리고 팔에 3차례를 도끼로 내려친 상처가 있었으며 한쪽 눈이 나오고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공격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는 경황이 없어서 얼굴을 확실히 보진 못했지만 엄마를 꾸준히 스토킹하고 있었던 이완 드윗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이 도끼를 들고 줄리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또한 코네티컷 경찰서에 70대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여성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말하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며 울먹이면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마치 곧 자신의 목숨을 끊을 것처럼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완 드윗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경찰은 이완에게 전화를 거는데 성공했지만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완 드윗은 1979년 록스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고등학교 때 아이스하키부에서 스타였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완은 뉴욕에 있는 시에나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전문적인 운동 개인 트레이너로 잠깐 동안 일을 했습니다. 2006년 이완은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코네티컷에서 체포되었으며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해군에 입대해서 숙련된 무기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5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그의 무기 관련 지식으로 제1정찰대에서 기관총 부문의 총 책임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군대를 은퇴한 후 이완은 분노장애와 술과 마약 문제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줄리 미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록 처음에 이완이 약간 욱하는 성격이 보였지만 줄리는 그 모습이 남자답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으며 무엇보다 줄리의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잘 어울렸기 때문에 줄리는 이완이 좋았습니다. 2018년 이완은 줄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루크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완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줄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서 줄리를 비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완은 줄리를 폭행한 혐의로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완은 줄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에게 프라이팬을 던져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줄리의 손목을 붙잡고 그녀의 휴대폰을 뺏은 후 바닥에 세게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줄리는 이웃집으로 겨우 도망가서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완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결 상태였으며 법정 기일은 2023년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여성 응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9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2019년 11월과 2021년 1월에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줄리를 향한 이완의 스토킹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완이 법원 명령으로 재활병원에 지내고 있는 동안 줄리는 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아들 루크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던 이완에게 감독하에 아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줄리는 아이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므로 면접교섭권을 철회해달라고 가정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줄리는 이완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에 항상 두려워했으며 경찰과 법원에 계속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각종 고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이완 드윗을 추적했습니다.
이완과 비슷한 인상착의 남자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오션 애베뉴에 있는 다이브바에 갑니다. 그곳은 줄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제보자는 이완이 다이브바에 있는 주차장에서 배회하다가 구석에 세워져 있는 베이커리 푸드트럭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주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푸드트럭을 습격해서 숨어있던 이완을 아무 사고 없이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신문을 봤던 이완은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부터 이완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수많은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는 줄리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줄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집에 있던 도끼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해 살짝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려져 있던 부엌 창문을 통해 조용히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안고 있던 줄리의 몸을 도끼로 공격했습니다. 줄리가 쓰러지자 이완은 루크를 소파에 앉힌 후 계속 그녀를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던 숀과 눈을 마주친 후 당황한 이완은 그 자리에서 도끼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줄리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경찰서로 가서 이완 드윗이 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을 계속 스토킹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줄리의 아버지는 방송에 출연해서 딸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나라는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다며 경찰 당국의 안일함과 법체제의 허술함을 비판했습니다. 이완의 변호인 측은 그가 군대 복역 중 생긴 정신장애를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바로 자신의 범행을 순수히 자백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이완을 체포할 당시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2013년 12월 이후의 재판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